2020년 2300 아방가르드 휘발유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옵션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가장 탑은 두 가지였습니다. 와이드 콕핏이 들어가 있는 실내,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 엔진오일 무료 무상 교체 서비스입니다. 신차 구매하실 때 받으셨던 프로모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부터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엔진오일 자체가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수입차 엔진오일 비싼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정식 센터에서 교체를 하신다면 거진 30만 원, 40만 원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평생 무료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 아닐 수가 없겠죠. 본격적으로 외관을 한번 볼 텐데요. 검정색상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외관 상태가 굉장히 나이스하다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까짐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까짐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객님께 차를 인수받자마자 간단하게 물세차는 했는데 이 벌레 죽은 흔적이 아직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인수를 해드릴 때에는 광택을 한번 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벌레 흔적 같은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앞 유리, 그 다음에 앞에 그릴까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친구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어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 전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돌출돼 있고 이제 안에가 뻥뻥 뚫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예 에폭시 당해놓은 것처럼 투명하게 해놔가지고 확실히 삼각별이 조금 더 돋보이긴 합니다. 본닛부터 보시면 색상이 블랙 색상이어서 아마 하늘이 그대로 잘 담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바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 유리 같은 경우는 썬팅이 좀 짙게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썬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뒤쪽에서 어떤 썬팅지를 썼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브랜드 있는 썬팅지였습니다. 앞 핸더, 그다음에 휠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차 관리 굉장히 잘 하셨거든요. 휠도 보시면 사이드 쪽에 보시면 흠집 난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게 보이실 거고 지금 트레드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 이 친구 13,000km밖에 주행을 안 했거든요.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 도어, 쭉 뒷 도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긴 한데 엄청 미세한 스톤칩이 있었어요. 여기 살짝 보여주시면 이것까지 왜 보여주냐 대체. 그래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요 정도 지금 스톤 데미지 하나 있고요. 그 이외에는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마저 보도록 할게요. 뒤 휀더, 그 다음에 뒤 휠과 타이어. 휠 앞뒤는 모두 다 동일한 휠과 동일한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 끝부분에도 없이 끝부분에도 보시면 흠집 없이 깨끗합니다. 보통은 단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너무 없어서 의도치 않게 칭찬만 하게 되네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 텐데요. 후면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부분 좋은 점은 이 친구도 각 BMW 단점이 솔직히 그 비싼 새 왜 동그랗게 머플러만 하나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확실히 머플러 팁까지 신경 잘 씁니다. 듀얼 머플러 팁 들어가 있고요.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천사등입니다. 2021년식부터 차가 풀페리가 되었죠. 이 차량은 포매틱은 아닙니다. 그냥 휘발유 2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썬팅 보시면 후퍼옵틱. 썬팅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 썬팅이랑은 조금 급이 다른 또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 있는 썬팅을 사용을 하셨고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전동 트렁크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차량은 아방가르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도 꽤 넓은 편이고요. 실내 바닥에는 고무 매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쪽을 못 보여드렸냐면 저희가 차량을 위탁 받았기 때문에 아직 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안에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넉넉한 수납 공간과 트렁크 고무 매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좋은 점, 신차 받으셨을 때 주셨던 그 지급품 있잖아요. 신차 키링까지도 사용 안 하시고 그대로 보관하고 계십니다. 조수석 쭉쭉 보도록 할게요. 뒤 핸더, 뒷 도어, 그리고 앞 도어와 사이드 미러까지 돌팀 없이 깨끗한 바디고요. 앞 휀더, 심지어 앞 휀더 중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인사이드죠. 안쪽 이 사이드 부분 쪽에 보시면 간혹 가다가 돌팀 때문에 조금 탁탁탁 튀어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차량 보시면 튀어있는 부분 하나도 없죠. 네 짝 타이어, 휠 모두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실내를 보도록 할게요. 2300 차량에 지금 타 있는데요.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굉장히 잘 나온 편이에요. 지금 레그룸 그리고 헤드룸까지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앞쪽 부분 때문에 좀 좁으려나 싶겠지만 뒤쪽으로 한번 이 헤드룸이 살짝 들어가면서 좀 더 여유로운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밀리카로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위탁을 받은 차량인데 이 차량 차주분께서는 자제분이 3분 있으시거든요. 이 차량 말고 이제 신형 벤츠로 이제 교체를 지금 예약을 하신 상태인데 큰 체구에 자제분들이 타기에도 충분히 넉넉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차량도 똑같은 2300으로 뽑으셨겠죠. 카시트를 넣으셔도 여유로운 편이고요. 그러면 고민을 하시겠죠. 카시트 흔적이 있겠다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요. 이 차량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뒷 시트 모두 카시트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UR을 태울 경우에는 이 차가 아닌 세컨카 카니발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카시트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벤츠 중에서 간혹 가다가 옵션 추가를 안 하셨거나 해서 조금 사운드가 깡통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GLC를 탔었을 때 오디오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이 차량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좌석, 뒷좌석 할 거 없이 빵빵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어 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가 3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아마 실내 무드등이 잘 잡힐 것 같은데 혹시 보이시나요? 벤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끝내주는 무드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드등 같은 경우는 제가 컬러가 계속 바뀌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메론색이 비춰지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지나면 파란색과 노란색으로도 빛을 발할 겁니다.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까지도 무드등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깜찍한 부엉이가 눈을 감고 있는데 여기 지금 부엉이 보이시죠? 에어 송풍구가 뒤쪽에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놓칠 수 없는 암레스트죠. 간단한 수납 공간 그리고 홀더만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보다는 사실상 이 차량은 누군가 모시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운전한 차량이기 때문에 앞좌석이 더 중요하죠. 본격적인 앞좌석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열에 한번 와봤는데요.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 와이드 콕핏입니다. 와이드 콕핏은 여기서 쭉 이어져 있는 계기판부터 센터 모니터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걸 이제 와이드 콕핏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두 개 이렇게 뿅뿅 나눠놨다면 이번 한 번에 쫙 바디를 이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보는 시야감이 좀 더 다르긴 합니다. C클래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벤츠들이 이제 하이그로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단점이 손 지문이나 흠집이 쉽게 나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차량은 블랙 우드 그레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블랙 우드 그레인으로 샥 옆에까지 마감이 되어 있죠. 확실히 조금 더 C클래스보다는 좀 더 묵직하고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앞쪽 센터에는 하이그로시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우드 그레인을 했다면 좀 더 너무 무거운 S클래스 느낌이 나서였을까요?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거 아세요? 벤츠에는 웬만하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없거든요. 19년식 GLC를 탔을 때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USB 충전 케이블까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키는 2개 있으시고 지금 일단은 우선 저희가 하나만 받은 상태입니다. 안전 옵션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전에 앞쪽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큰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그 셔틀을 이용해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있던 거긴 해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 저게 뭐가 다르다고 왜 다르다고 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햅틱 반응과 더불어서 터치패드가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이전에도 터치패드는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바로 제네시스처럼 터치로 글씨를 써서 입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비 설정할 때 기억 누르고 아 누르고 니은 누르고 일일이 눌렀었는데 이제 여기서 터치로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적지 입력을 누르시고 나면은 요렇게 화면이 뜹니다. 뭐 가나다라가 쭈르륵 뜨는데 하단에서 끝을 누르시면 손가락 모양이 있어요. 이 손가락 모양을 누르게 되면 이 햅틱이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라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보여드릴 안전 옵션 차량에 들어가서 보시면 시트 히팅 밸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등받이
뿐만 아니라 엉덩이, 옆구리까지 내가 원하는 데 위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그냥 따뜻하기만 했다면 이번엔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조 장치입니다. 이제 안전 옵션들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요. ESP, 쉽게 얘기하면은 차로 유지 장치, 차선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특히 비 올 때나 눈 올 때 혹은 밤길에 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앞에 카메라가 인식을 한 다음에 앞쪽 헤드업 디스플레이 혹은 계기판에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못 본 정보들을 그때그때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속도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죠. 주차 카메라 어시스트, 그러니까 전, 후방, 어라운드 뷰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능동형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차가 있었을 때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때 이 차량도 브레이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줍니다. 부주의 경보, 그다음에 ACT 사각지대 경보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옵션 템에 국산차 가는 경우 많을 텐데요. 이 차량은 안전 옵션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불편하게 혹은 내가 원하는 차를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천장에 보시면 따란! 앞쪽에 지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뒤쪽에서 느끼는 개방감도 훨씬 좋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창문은 머리카락이 날려서 다 닫고 위쪽만 열어놓기 좋아하시는 저 같은 분들에게는 딱일 것 같습니다. 계기판을 보게 되면요, 전자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쉬운 점은 에코, 컴포트,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바꿨을 때 계기판이 딱히 변화가 되는 건 없어요. 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 창에는 일단 변경된 모습이 뜨긴 합니다.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고요. 앞뒤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차체에서 충격을 받으면 핸드폰으로 그 정보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언제 몰래 내 차를 긁고 갔는지 바로 현장에서 즉시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흔히 보는 열선 시트, 그래요, 당연히 있어야죠. 두 번째, 통풍 시트가 무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R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을 누른 상태에서 시트를 움직이면 제 시트는 움직이지 않고 바로 조수석 시트만 움직이죠. 부메스터 오디오,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요. 부메스터 오디오와 일반 벤츠의 깡통 오디오의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일 것 같은데요. 핸들 그림이 있고요. 차선 유지 장치,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핸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죠. 이 차량의 차선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친구가 따라락 가주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중에서 유일한 흠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미한 스토칩 말고는 정말 안타깝게 한 개 더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반지에 의한 흠집이 생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지를 끼고는 운전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여기 살짝 흠집이 나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저렴한 최저가 차량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 몇만 원 안 합니다. 2, 3만 원 주고 복원을 하시고 끝내주는 바디로 타시면 어떨까요? 2020년에 13,000km 주행한 벤츠 2300 아방가르드 19년식과 절대 똑같이 보지 마세요. 와이드 콕핏이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차주분께서 추가하신 옵션, 그 첫 번째 블랙박스, 주차 중에 충격이 왔을 때 내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알림과 함께 영상이 전달되는 10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추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체. 이게 가장 비싼 옵션일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번 교체할 때마다 30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들어가는 이 벤츠 순정 엔진오일을요, 평생 무료라고 하니까 타시면서 기본적인 소모품, 유지비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 유지비 감당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열선, 통풍, 2열의 열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안전 옵션들까지. 옵션 때문에 국산차 보셨던 분들 이 차량 사시면 됩니다. 엔카에서 기본적으로 5천 후반 6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6,060, 6,050 이렇게 6천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정호모터스 소개시켜드리는 차량, 이 차량 위탁 차량으로서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신차 보증 2023년까지 빵빵하게 남아있으니까요. 걱정하실 게 있을까요? 이상 있으시면 바로 센터 가서 점검 받으시고 소모품 싹 다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50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단 타보신다면 긴가민가 하셨던 그 고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있어서 판매하신 거 아니고요. 2022년 신형 벤츠 E클래스로 예약을 하시면서 떠나보내게 된 차량입니다. 아직 길조차 들어지지 않은 차량이니까요. 타셔서 길부터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 엔진오일 평생 교체! 이 차량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300 아방가르드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른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